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가를 믿으십니까?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하면서 꼬박꼬박 세금 냈고 국민연금도 하루도 안 밀리고 다 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라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성실하게 내면 늙어서 힘없고 돈 없을 때 나라가 책임져 주겠다. 그 말 하나 철석같이 믿고 수십 년을 버텨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책임은커녕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꾸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100세 시대니까 연금 지금 받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렸다가 늦게 받으세요. 65세에 받지 말고 70세까지 참았다가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쳐서 1년에 7.2%씩 더 얹어드릴게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으니까 이게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합니다. 아,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70세까지 버텼다가 더 많이 받아서 자식들 손 안 벌리고 멋지게 살아야지.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합니다. 나라가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순진하게 믿으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피가 거꾸로 솟으실 겁니다. 정부의 그 달콤한 제안 뒤에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가려는 무시무시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금을 더 받겠다고 욕심을 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정부가 파놓은 덫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 덫의 이름이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5년을 꼭 참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면서 버텼습니다. 드디어 70세가 되어서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연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더 들어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야, 역시 기다리길 잘했어. 내가 승리자야. 이렇게 생각하며 흐뭇해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우편함에 고지서가 하나 날아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겁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적혀 있습니다. 귀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그동안 자녀 직장보험에 얹혀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내 돈 나갈 일 없이 병원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연금 조금 더 받게 되었다고 그 자격을 박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라는 건지 고지서를 확인해 봅니다. 10만 원이 아닙니다. 20만 원이 아닙니다. 집 한 채 있고 낡은 자동차 한 대 있다고 재산 점수까지 합산해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5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참아서 연금 15만 원 더 받게 되었는데 나라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뜯어갑니다. 플러스 15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5만 원이 된 겁니다. 이게 남는 장사입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이건 조삼모사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상담했던 78세 어르신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경비일 하시면서 생활비 버셨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더 많이 받으려고 70세까지 미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 17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셨습니다. 남들은 100만 원 받을 때 170만 원 받으니까 처음에는 어깨가 으쓱 하셨다고 합니다. 동네방네 자랑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딱 한 달 만에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아들 밑에 있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매달 25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1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이분이 일찍 받았다면 5년 동안 챙길 수 있었던 연금액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허공으로 날린 돈만 무려 7천만 원이 넘습니다. 7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다니고 손주들 용돈까지 펑펑 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나라 말 믿고 기다리다가 고스란히 건보료로 헌납하고 허공에 날려버린 겁니다. 이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소장님, 내가 바보였습니다. 나라가 도둑놈인 줄 모르고 내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그저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장밋빛 미래만 보여줍니다. 마치 금융상품 파는 악덕 영업사원처럼 좋은 점만 부각하고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깨알 같은 글씨로 숨겨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정부는 자꾸 연금을 늦게 받으라고 등을 떠밀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곳간이 비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당장 여러분에게 줄 돈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늦게 받아가세요 하고 사정하는 겁니다. 지금 안 받아가면 나중에 이자 쳐서 줄게 하고 꼬드기는 겁니다. 당장 곳간에서 돈 나가는 걸 막아보려는 꼼수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7.2%의 이익, 이걸 진짜로 내 수익으로 만들려면 여러분은 적어도 83세, 85세까지는 무병장수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돌아가시면요, 손해입니다. 내가 낸 돈 다 찾아먹지도 못하고 국고로 귀속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사람 일입니다. 그런데 10년 뒤, 20년 뒤를 기약하면서 당장의 현금을 포기한다고요? 그건 도박입니다. 승률이 아주 낮은 위험한 도박에 여러분의 노후를 거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 도와주겠다고 만든 게 기초연금인데 이것도 아주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아버립니다. 이걸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젊었을 때 성실하게 일해서 국민연금 많이 부었으니까 너는 부자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용돈인 기초연금은 안 주거나 깎을게. 이 소리입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 흥청망청 쓰고 국민연금 하나도 안 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이구 가난하시네요 하면서 기초연금 33만 원 꼬박꼬박 챙겨줍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은 벌을 받고 대충 산 사람은 상을 받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아끼고 아껴서 연금액 늘려놨더니 그 대가로 기초연금 깎이고 건강보험료 폭탄 맞고 결국 손해 쥐는 돈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성실한 사람만 바보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제가 시니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분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몰라서 당했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 말만 믿고 도장 찍었다가
낭패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시니어들이 정부의 말장난에 속아 피 같은 노후자금을 뜯기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7천만 원을 지켜드리는 영상입니다. 아니, 어쩌면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생존 매뉴얼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정확히 얼마를 넘으면 박탈되는지, 도대체 내 연금이 얼마가 되면 기초연금이 깎이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몇 살에 받는 게 가장 이득인지, 복잡한 숫자 계산은 제가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제가 떠먹여드리는 정답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변에 아직도 연금 늦게 받으면 좋대 하면서 버티고 계신 친구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십시오. 그 친구분의 인생을 구하는 일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가 숨기고 있는 국민연금의 비밀, 그리고 건강보험료라는 괴물이 어떻게 여러분의 통장을 노리고 있는지 그 적나라한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가슴 단단히 먹고 따라오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왜 자꾸 우리에게 연금을 늦게 받아가라고 하는 걸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수익률입니다. 1년 늦게 받으면 7.2%씩 이자를 쳐서 더 주겠다. 5년을 꽉 채워서 늦게 받으면 무려 36%를 더 주겠다. 이 숫만 들으면 정말 솔깃합니다. 요즘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기껏해야 3%, 4%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7.2%라니요. 이건 거의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이나 낼 수 있는 수익률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는 야, 이건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이득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아주 교묘한 말장난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은행 예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은행 예금은 내 원금을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고 거기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65세부터 받아야 할 연금을 나라가 안 주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와야 할 돈을 나라가 압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돈이 얼마입니까? 만약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다면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5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이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포기하는 대가로 나중에 찔끔찔끔 월 수령액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조삼모사라고 합니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나, 결국 총량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먼저 받는 게 이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아침에 굶으면 저녁에 진수성찬을 차려줄 것처럼 포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내가 포기한 그 6천만 원을 나중에 더 받는 돈으로 메우려면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본전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수식 다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여러분이 65세에 안 받고 70세까지 미뤘을 때 손해를 안 보고 본전을 찾는 나이가 대략 83세에서 85세 사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85세는 넘어야 그때부터 비로소 이득 구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80세에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입니다. 그것도 아주 막심한 손해입니다. 5년 동안 못 받은 6천만 원을 다 회수하기도 전에 눈을 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자식들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받은 연금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연금 기금으로 쏙 들어갑니다. 나라 곳간만 채워주고 가는 꼴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조건 90살,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평균적인 이야기고 내 건강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내일 당장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큰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현재의 현금을 포기한다고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거는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의 가치입니다. 경제학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의 10,000원과 10년 뒤의 10,000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짜장면 가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 5,000원 하던 짜장면이 지금 얼마입니까? 8,000원, 9,000원 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는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10년 뒤에 받는 13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을 올려준다고 선전하지만 실제 장바구니 물가는 연금 인상률보다 훨씬 빠르게 오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쥔 현금의 힘이 미래에 받을 약속어음보다 훨씬 강력한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건강 수명입니다. 여러분, 돈은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2다리로 걸어 다니고 맛있는 거 씹어 먹을 수 있고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닐 수 있을 때 필요한 게 돈입니다. 60대, 70대 초반, 이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내 인생 즐겨보려고 할 때입니다. 이때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친구들한테 밥도 한번 사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부부가 같이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연금을 더 받겠다고 이 황금 같은 5년을 돈 없이 손가락 빨면서 보낸다고요? 그렇게 꾹 참았다가 75세, 80세가 되어서 돈이 좀 더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때는 무릎이 아파서 여행도 못 갑니다. 소화가 안 돼서 비싼 고기도 못 먹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좋은 풍경도 안 보입니다. 돈 쓸 체력이 없는데 통장에 돈이 쌓이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돈은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 쓰이는 돈이 아니라 요양병원비로 나가고 약값으로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 쓰는 100만 원의 효용 가치와 늙고 병들어서 쓰는 100만 원의 효용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가장 빛나는 시기를 가난하게 보내고 시들해진 시기에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많은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합니다. 소장님, 그때 연기하지 말고 그냥 받을 걸 그랬어요. 5년 동안 친구들은 연금 받아서 등산 가고 온천 가는데 나는 돈 아낀다고 방구석에만 있었어요. 이제 돈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가겠네요. 이런 후회를 하십니다. 그 5년이라는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정부가 주는 36% 더 준다는 말에 여러분의 청춘 같은 노후를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내가 연기 신청을 해놓고 덜컥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서 받는 노령연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내가 5년 동안 한 푼도 안 받고 희생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내가 살아서 받았을 돈의 60%밖에 안 됩니다. 결국 부부 합산으로 따져봐도 내가 살아서 빨리빨리 받아 챙기는 게 이득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옛말에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딱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55년이면 바닥난다고 합니다. 물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을 안 주지는 않겠지만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금액을 줄이는 개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20대, 30대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다단계 사기라고 부르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한데
왜 나라에 내 돈을 맡겨두고 기다리십니까? 줄 때 빨리 챙기는 게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100살까지 살 것 같아. 우리 집안이 장수 집안이야.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90세, 100세까지 사신다면 결과적으로 연기연금이 총수령액 면에서는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회비용과 화폐가치, 그리고 삶의 질을 따져봤을 때 과연 그게 진짜 이득일까요? 인생은 엑셀 파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는 이득일지 몰라도 행복의 총량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진짜 폭탄이 아직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그저 워밍업에 불과합니다. 내가 연기연금을 선택해서 월 수령액을 높여놓은 그 순간 여러분의 집으로 날아올 무시무시한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단순히 몇만 원 더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금을 늦게 받아서 월 수령액을 조금 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국가가 정해놓은 부자의 기준을 넘어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혜택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자식들 밑에 숨어 있어서 한 푼도 안 냈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부활합니다. 그것도 아주 무서운 금액으로 부활합니다. 내가 연금 10만 원 더 받으려고 5년을 기다렸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만 원을 내놓으라고 손을 내밉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아마 당장이라도 연금공단으로 뛰어가고 싶으실 겁니다. 도대체 그 기준이 얼마이길래 월 얼마를 받으면 이런 날벼락이 떨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왜 시니어들에게 공포의 대상인지, 여러분의 통장을 갉아먹는 진짜 주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의 진실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숫자 몇 개 차이로 천당과 지옥이 갈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이 기준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연기연금의 손해는 어찌 보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내가 5년 동안 못 받은 돈이야. 내 선택이니까. 억울해도 가슴 치며 참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강보험료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집 한 채가 오히려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흉기가 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많은 은퇴자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지서가 뭔지 아십니까? 세금 고지서가 아닙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입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데 매달 꼬박꼬박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는 건보료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은 자녀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피부양자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이 없으니 자녀가 내는 보험료에 얹혀서 공짜로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건 불법도 아니고 꼼수도 아닙니다.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한 당연한 복지 혜택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혜택을 야금야금 줄이고 있습니다. 아니,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숫자가 바로 연소득 2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노선이 바로 연소득 2천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이 기준이 3,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웬만큼 연금을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이걸 2천만 원으로 확 낮춰버렸습니다. 정부가 세금이 부족하니까
만만한 은퇴자들 주머니를 털려고 그물을 아주 촘촘하게 짠 겁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연소득 2천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67만 원입니다. 월 167만 원. 이게 여러분의 운명을 가르는 죽음의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다 포함해서 한 달에 167만 원을 넘기는 순간 그 즉시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경보장도 없습니다. 유예 기간도 없습니다. 그냥 다음 달부터 바로 아웃입니다. 여기서 연기연금의 함정이 발동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에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으면 월 150만 원을 받는 김 선생님이 계십니다. 150만 원이면 167만 원보다 적으니까 안전합니다.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보료 한 푼 안 내고 병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이 욕심을 부립니다. 150만 원은 좀 적은데 5년만 참았다가 연기연금 신청해서 36% 받아야지. 그래서 5년을 기다렸습니다. 70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연금이 나옵니다. 36%가 늘어나서 월 204만 원이 되었습니다. 와, 50만 원이나 더 받네? 대박이다. 김 선생님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딱 며칠 못 갔습니다. 월 204만 원, 죽음의 숫자 167만 원을 훌쩍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컴퓨터가 이걸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어라? 이 사람 소득이 늘었네? 이제 피부양자 자격 박탈. 그날로 김 선생님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냅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깁니다. 이걸 재산 점수라고 합니다. 김 선생님에게 서울에 있는 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10년 된 소나타 자동차가 한 대 있다고 칩시다. 소득이 없어도 이 집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가 책정됩니다. 거기에 월 204만 원이라는 연금 소득까지 합산됩니다. 계산해보면 대략 한 달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나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손익계산서를 다시 써봅시다. 김 선생님은 연기연금을 선택해서 월 54만 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보료로 30만 원을 뱉어냅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4만 원 늘어난 게 고작입니다. 겨우 24만 원 더 받으려고 5년 동안 땡전 한 푼 안 받고 굶으면서 기다린 겁니다. 5년 동안 못 받은 연금 원금만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을 포기하고 얻은 대가가 고작 월 24만 원 인상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본전 뽑으려면 100살이 아니라 150살까지 살아야 합니다.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집값이 오르면 건보료도 같이 오릅니다. 나는 집 팔아서 돈 번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집에 깔고 앉아서 살고 있을 뿐인데 집값 올랐다고 건보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 개편이라는 게 결국은 은퇴자들 집을 담보로 세금을 뜯어가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아서 소득을 일부러 높여놓은 꼴이니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먹잇감입니까? 알아서 제 발로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와 준 격입니다. 2천만 원 기준은 정말 잔인합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초과하면 탈락입니다. 1년에 2천만 원 하고 10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는 게 아닙니다. 2천만 원 전체에 대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적용해 버립니다.
이걸 퐁당 효과라고 부릅니다. 물에 발만 살짝 담그는 게 아니라 온몸이 퐁당 빠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단돈 10,000원 때문에 수십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연금액이 167만 원 근처에 계신 분들은 정말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매년 연금액이 조금씩 오르죠. 지금은 160만 원이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물가 올라서 연금액이 168만 원이 되는 순간 바로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78세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함정에 걸린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월 175만 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기준 금액인 167만 원을 아주 살짝 넘긴 겁니다. 고작 8만 원 더 받자고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하고 매달 27만 원씩 건보료를 내고 계십니다. 더 받게 된 연금보다 나가는 건보료가 더 많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연기를 안 했으면 130만 원 정도 받으면서 건보료 공짜로 병원 다닐 수 있었는데 욕심 부리다가 제사를 깎아먹은 겁니다. 이 어르신이 잃어버린 돈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일단 5년 동안 연기하면서 못 받은 연금 원금이 약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탈락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낼 건보료가 약 3,200만 원입니다. 합치면 1억 1,0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을 허공에 날린 겁니다. 그런데 연기에서 더 받는 돈을 다 합쳐봐도 죽을 때까지 이 손해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날렸다는 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도 국민연금공단 앞을 지나갈 때마다 치가 떨린다고 하십니다. 직원이 상담할 때 건보료 이야기는 쏙 빼놓고 연금 더 나온다는 얘기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단 직원이라면 솔직하게 말해주겠습니까? 어르신, 이거 늦게 받으면 건보료 폭탄 맞으니까 그냥 지금 받으세요. 라고 말해줄까요? 절대 안 해줍니다. 그들은 실적을 채워야 합니다. 연기연금 신청자가 많을수록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으니까 위에서 칭찬받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은 그들의 알 바가 아닙니다.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비정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건보료 폭탄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문제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는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면 자식들이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야, 이거 건보료 고지서 날아왔는데 이거 뭐냐? 하시면 자식들도 당황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살기 팍팍합니다. 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부모님 건보료까지 챙겨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연금 욕심 부리다가 건보료 폭탄 맞았다고 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왜 가만히 계시지? 굳이 그걸 건드려서 일을 만드시나? 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의가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집 한 채 있다고 차 한 대 있다고 해서 현직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거나 연금 소득을 기준으로 칼같이 잘라버리는 지금의 방식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약탈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연금 개혁한다고 하면서 보험료율 올리고 소득 대체율 손보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시급한 건 이 건보료 부과 체계의 모순을 고치는 겁니다. 은퇴자들이 마음 놓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연금 좀 받으면 세금 폭탄 때리는 시기니
누가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연금 안 붙고 그 돈으로 땅 사놓는 게 낫겠다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1355에 전화해 보십시오. 내 예상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금액이 167만 원에 간당간당하다면 무조건 조기 수령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깎인다고요. 30% 깎인다고요. 겁내지 마십시오. 30% 깎여서 120만 원, 130만 원 받는 게 170만 원 받아서 건보료 폭탄 맞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조기 수령을 해서 연금액을 낮추는 게 오히려 실속을 챙기는 전략입니다. 건보료 면제받는 혜택이 연금 깎이는 손해보다 훨씬 큽니다. 부자들이 왜 부자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세금을 무서워합니다. 수익률 1% 더 올리는 것보다 세금 1% 줄이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세금 무서운 줄 모르고 수익률에만 집착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167만 원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쳐놓은 바리케이드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여러분은 보호받는 시민에서 세금 내는 호구로 전락합니다. 제발 그 선을 넘지 마십시오. 조기 수령으로 액수를 줄여서라도 그 선 안쪽에 머무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7천만 원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짐이 들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보료 폭탄을 피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갈 또 다른 무기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나라에서 주는 용돈인 기초연금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연금 준비했더니 이번에는 기초연금을 깎겠다고 협박합니다.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낸 돈 돌려받는데 왜 나라에서 주는 돈을 깎는다는 걸까요? 다음 내용에는 성실한 사람만 바보 만드는 기초연금 연계 감액제도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줄줄 새는 구멍을 제가 확실하게 막아드리겠습니다. 자, 건보료 폭탄까지는 어떻게든 피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정부가 준비한 두 번째 함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그냥 나라에서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만 65세 넘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달 33만 원 정도를 줍니다. 부부 합치면 5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손주들 과자 사주고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먹기에 아주 쏠쏠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돈을 주면서 아주 치사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름하여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입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성실하게 일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냈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좀 넉넉하게 받고 있다면 당신은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주는 기초연금은 깎아서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내 월급 쪽에서 국가에 맡겨놨던 내 돈입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뭡니까? 세금으로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돈인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인 기초연금을 깎아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마치 열심히 저축해서 이자 많이 받는 사람한테는 너 부자니까 재난지원금 안 줄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깎이는지 아십니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복잡한 계산 다 치우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정도 넘게 받으면
그때부터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원래 33만 원 받아야 하는데 16만 원, 17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17만 원이 날아갑니다. 1년이면 2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건 형평성 문제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철수 씨는 젊었을 때 흥청망청 놀았습니다. 버는 족족 다 쓰고 국민연금은 아깝다고 안 냈습니다. 노후 준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반면에 영희 씨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아껴서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습니다. 성실하게 노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늙어서 65세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놀랍게도 나라는 철수 씨 편입니다. 철수 씨한테는 아이고 어르신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모아둔 돈이 없으시네요 하면서 기초연금 33만 원을 전액 다 줍니다. 건강보험료도 낼 능력이 없으니까 거의 공짜로 해줍니다. 나라가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럼 성실하게 산 영희 씨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구, 영희 씨는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네요. 부자시네요. 그러면 기초연금은 반만 드릴게요. 그리고 국민연금 받으시니까 건강보험료도 좀 내셔야겠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성실하게 산 사람은 혜택을 뺏어가고 대충 산 사람은 혜택을 퍼줍니다. 개미와 배짱이 동화가 대한민국에서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미는 세금 뜯기고 배짱이는 지원금 받습니다. 이러니까 누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내고 기초연금 다 타먹는 게 이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연기연금의 함정이 또다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연금을 늦게 받아서 월 수령액을 높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니까 기초연금은 더 많이 깎입니다. 내가 5년 동안 굶어가면서 연금액을 불려놨더니 그 대가로 나라에서 주는 용돈이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한쪽 주머니 채우려고 했더니 다른 쪽 주머니를 털어가는 꼴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그래도 국민연금 더 받는 게 총액으로는 이득 아니냐고 합니다. 물론 단순 계산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 문제입니다. 심리적 박탈감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금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을 매기는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많이 받으면 소득세도 내야 하고 건보료 산정 기준에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세금 한 푼 안 떼는 알짜배기 현금입니다. 세금 내는 돈을 늘리려고 세금 안 내는 알짜배기 돈을 포기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진짜 부자들은 비과세 소득을 늘리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거꾸로 가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 몇만 원 더 받겠다고 연기했다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줍니다. 그런데 연기연금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버리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서 상위 30%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33만 원이 깎이는 게 아니라 아예 0원이 됩니다. 월 33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이건 7천만 원 손해 정도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억 단위의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머리 굴리다가 함정에 빠진 겁니다. 국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제도라는 건
복잡할수록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라가 주는 혜택은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을 때 챙기는 게 최고입니다. 기초연금 33만 원.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현찰입니다. 불확실한 국민연금 증액분보다 훨씬 가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줄여서 받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궤변이냐고요? 아니요. 이게 바로 이 복잡한 대한민국 복지제도 속에서 살아남는 꼼수이자 지혜입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연금액이 1년에 6%씩 깎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깎인다는 말에 경기부터 일으킵니다. 내 돈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깎여서 월 수령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준인 월 167만 원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 대상에서 빠지거나 덜 깎일 수 있습니다. 깎인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메우고 건보료는 면제받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게 훨씬 남는 장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1보 후퇴, 2보 전진이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눈앞의 국민연금 액수를 조금 줄임으로써 뒤에 숨겨진 건보료와 기초연금이라는 더 큰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수들의 재테크입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득을 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순진하게 많이 받으면 좋겠지 하고 넙죽 받았다가는 세금 폭탄 맞고 복지 혜택 잘리고 빈털털이 됩니다. 많은 분이 조기 수령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1년에 6%씩 5년이면 30%가 깎인다고 하니까 왠지 내 돈 뺏기는 것 같고 억울하실 겁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깎이는 30%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연금 액수를 조금 줄임으로써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고 기초연금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깎이는 게 아니라 남는 장사입니다. 소탐대실하지 마십시오. 작은 연금액 탐내다가 건보료라는 큰 돈을 잃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건강에 100% 확신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당장 받으십시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건강 수명이 대략 73세 정도입니다. 73세가 넘어가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 신세를 집니다. 돈은 건강할 때 써야 가치가 있습니다. 무릎 쌩쌩할 때 여행 다니고 입맛 돌 때 맛있는 거 사 먹어야 합니다. 나중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통장에 찍힌 숫자만 바라보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60대 초반에 받는 100만 원의 행복은 80대에 받는 200만 원의 행복보다 큽니다. 이건 경제학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입니다. 둘째,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 집 한 채 있고 차 한 채 있어서 재산세 좀 내시는 분들은 무조건 조기 수령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연기연금을 선택해서 월 소득을 높여놓으면 그 소득에 재산 점수까지 합산되어서 건보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차라리 연금을 일찍 받아서 월 수령액을 낮추십시오. 그래서 건보료 부과 기준인 2천만 원 아래로 숨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집과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자들만 절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 당장 현금이 아쉬운 분들입니다. 퇴직하고 소득 공백기가 생겨서 생활비가 빠듯한데 연금 더 받겠다고 5년을 버티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빚내서 생활비 쓰면서 연금 기다리시겠습니까? 이자 나가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냥 지금 받아서 마음 편하게 생활비로 쓰십시오.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오래 삽니다.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스트레스 받다가 병나면 그게 더 큰 손해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나는 강남에 빌딩이 있어서 이미 건보료를 최고액으로 내고 있다. 기초연금 따위는 어차피 못 받는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100살까지 사는 장수 유전자다. 이런 분들은 늦게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연기연금이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자영업하다가 은퇴하신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연기연금은 그림의 떡이자 독이 든 성배입니다. 여러분, 정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국가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가차없이 자격을 박탈하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 냉혹한 시스템 앞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가 더 영리해지는 것뿐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호구됩니다. 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야 이득을 봅니다. 남들이 다 늦게 받을 때 나는 일찍 받아서 챙기고, 남들이 세금 폭탄 맞을 때 나는 기준선 아래로 엎드려서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말에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숲속의 새 두 마리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어온 현금 100만 원이 나중에 준다는 약속어음 200만 원보다 훨씬 소중하고 확실한 내 돈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베팅하지 마시고 현재의 확실한 행복에 투자하십시오. 먼저 타서 쓰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국민연금에서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신분증 챙기셔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십시오. 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말릴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받으시면 손해인데요 하고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즐길 테니까 그냥 신청해 주세요. 그렇게 도장 찍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7천만 원의 잠재적 손실을 막고 자식들에게 건보를 짐을 지우지 않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겁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의 판단과 결정만이 내 통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시니어 연구소가 알려드린 이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연금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게 친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